안녕하세요.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인즈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왔던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특별한 기획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올 10월서부터 엣지 컴퓨팅 관련된 제품을 출시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스마트엑스 사업 부문의 백훈 박사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마트엑스의 백훈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은 엣지에서 무언가 계산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에서 AI를 위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엣지 디바이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엣지 디바이스라는 것은 유저 쪽에 사용자 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AI 클라우드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AI 클라우드에서는 서버를 통해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밸류를 주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는데 첫째는 그 AI 디바이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메라 같은 건데요. CCTV 카메라. CCTV 카메라에서 나오는 모든 그 비디오 정보를 서버에 올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러려면 굉장히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커야 되는 돈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NVIDIA 비싼 GPU를 서버에 몇 대를 사야놔야 되는 그런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GPU 서버를 돌리기 위한 전기값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서버실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조의 AI 클라우딩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스케일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CCTV 100대를 운영하는 거와 1000대를 운영하고 10,000대를 운영할 때 그 비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람에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로 올라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AI로 가는데 주저했죠. 스케일업 하는데 좀 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그 다음에 서버에 있는 AI 기능을 작고 싼 AI 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엣지 쪽에다가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비용이든 구축 서버 비용이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줄여서 스케일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두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리얼타임 리스판스를 빨리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엣지 컴퓨팅의 정의에서부터 장점까지 또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제 엣지 디바이스가 적용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 마인즈랩에서는 몇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엣지를 적용한 건 아니고 엣지 AI로 가기 전 단계의 그런 AI 서비스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에 서울시 노후 경유 차량 프로젝트에서 서울시 4대문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에 모든 번호판을 인식을 하고 사람들의 속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잡아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하면서 수십 대의 서버에서 120대의 카메라 처리를 서버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카메라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서버의 개수도 그에 따라 늘어나고 네트워크 비용도 증가하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엣지 디바이스가 아니라 엣지 AI 디바이스 즉 서버에서 동작하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엣지 쪽에 간단하게 AI 칩을 써서 넣어서 작고 싼 솔루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저희가 엣지 AI로 가기 전에 저희들의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상행동 쪽인데 작년, 재작년쯤에 수원시하고 같이 수원시에 있는 골목길이라든 여러 도로에 있는 CCTV 카메라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특히 무슨 폭행이든 납치든 그런 이상행동을 인식을 하고 알람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천 대의 카메라에 나오는 정보를 모두 다 관제센터로 보내고 관제센터에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걸 보면서 어떤 행동이 있는지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넣은 AI 기능을 통해서 이상 행동이 있을 때 관제센터에 미리 알람을 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도 이때도 문제가 뭐냐면 모든 카메라에 있는 정보를 AI 서버 쪽으로 올라오면서 네트워크 비용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서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그때도 이제 너무 많이 디플로이가 안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생각한 것이 AI 엣지 디바이스 즉 AI 카메라 쪽에 작고 싼 AI 칩을 넣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AI 엣지 쪽에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엣지 디바이스에서 그동안 모든 영상이나 발생된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로 전송을 하고 모든 처리를 그 뒷단에서 했던 엣지 디바이스 단계를 벗어나서 엣지 AI 디바이스로 진화를 하고 엣지 AI 디바이스는 이 디바이스 안에서 여러 가지 컴퓨팅을 해서 결과를 서버로 보낸다는 어떤 이런 측면을 우리 백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엣지 AI 디바이스는 어떻게 디바이스와 AI를 결합을 해서 엣지 AI 디바이스를 만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저희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스탠드얼론 타입입니다. 스탠드얼론 타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엣지 AI 디바이스를 어느 누구나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카메라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엣지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 기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마음.AI하고 연동을 한다면 엣지 AI에서는 검출이라든지 인식을 수행을 하고 마음.AI에서는 분석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엣지 AI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인베디드 타입이 있습니다. 인베디드 타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스탠드얼론 타입으로 디바이스를 파는 게 아니라 현재 엣지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카메라 회사라든지 아니면 스피커라든지 마이크 회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센서단, 즉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을 만들고 AI 보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큰 엣지 AI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마음.AI와 연동을 해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를 사용자들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엣지 디바이스와는 별도로 스탠드얼론 타입이 있고 맞습니다. 엣지 인베디드 타입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탠드얼론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인베디드 타입 같은 것은 여러 CCTV 회사, 그렇죠. 마이크 회사, 스피커 회사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백훈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그 엣지 인베디드 방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디바이스 사업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인베디드 형식의 엣지 AI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공급하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엣지 AI 디바이스가 이번에 우리 스마트엑스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용례를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맞습니다. 프로타입을 했는데요. 네. 이제 10월부터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해서 시장 공략에 해나갈 텐데 향후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이게 확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스탠드얼론 타입, 인베디드 타입은 좀 커머셜라이즈드 버전이고요. 이제는 좀 더 커스터마이즈드 버전으로 만약에 드론 같은 데가 쓰일 수가 있겠죠. 군사용이든 아니면 상업용이든 아니면 장난감용이든 간에 드론의 AI 기능을 확실하게 넣어서 드론이 자율 비행을 하던 추적 기능을 하던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농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AI 기능이 들어간 어떤 디바이스를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탠드얼론하고 인베디드는 커머셜라이즈 버전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 안 된 거지만 이제 뭐 농장이든 아니면 군사든 간에 AI 기능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조그만 칩을 통해서 엣지 AI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AI를 알면서 좀 접근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AI 클라우드를 서버를 이용해야 된다는 좀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AI가 멀리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속에 내 집에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백훈 박사님이 설명해 준 것을 요약하면 엣지 스트릿이라고 하는 이상행동을 검출하는 어떤 이런 용례 그리고 엣지 비이클 차량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이런 스마트 시티의 용례부터 제가 적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드론에 적용을 한다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엣지 컴퓨팅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마음 AI의 전체 레이어스가 레이어 1부터 레이어 4까지 있던 것이 레이어 5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이어 5는 엣지 컴퓨팅 영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 마음.AI 인공지능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AI 디바이스들이 운영이 되고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돼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엣지 AI 디바이스에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엣지 디바이스에서 분석하고 감지한 결과를 마음.AI 분석단에 가져와서 여기서 분석을 해서 AI 디바이스를 운영하는 그런 분석 툴들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